뭐? 아반떼를 타라면 뭘 한다고? 아 맞다, 피디님 저희 다음 주 시승기 뭐 찍죠? 저희 시승기가 차량이 없어요. 차가 없는데 시승기를 찍어야 된다. 많은 시승 촬영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반떼도 좋고 뭐 모닝도 좋고 우라칸. 우라칸도 좋고 뭐 벤틀리도 좋고, 저희가 시승 차량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다양한 상품도 드리니 부담 없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포스트 김민창입니다. 요즘 제가 나온 영상들을 보면 전기차 급발진 문제, 아이오닉5 냉각수 결함, 테슬라 모델 Y 품질 논란, 이렇게 문제, 논란, 결함 같은 심각한 얘기만 하니까 얘가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대화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아반떼의 반전, 50대가 가장 많이 구입. 야, 사회초년생들의 첫 차로 가장 인기 많은 차가 아반떼죠? 근데 또 요즘 20대 분들 타고 다니는 차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는 사회초년생들의 아반떼를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50대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건데, 그래도 아직 아반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젊으시던데, 그쵸? 보니까 이 기사에 네티즌들의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중 하나도 샀다고 다 타나? 50대 부모들이 20대 초반 자식들을 사주는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아직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에겐 아반떼만한 차가 없을 텐데요. 또한 현대차도 아반떼를 사회초년생을 위한 차,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사회초년생 하면 아반떼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선생님 차 뭐예요? 저 BMW 탑니다. BMW? 버스 메스트로 워킹 BMW.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반떼, 진짜로 사회초년생이 타기엔 전혀 부담이 없는 차일까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아반떼를 신차로 구입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선 달마다 어느 정도의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내가 아반떼 정도는 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사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그쵸, 바로 캐시입니다. 첫 직장을 다니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의 나이가 보통 25에서 29살 정도 되실 텐데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졸, 대졸 등 학력을 상관하지 않은 25살에서 29살 사회초년생들의 평균 연봉은 3,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봉 3,20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계산해 본다면 한 달에 약 24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건데요. 확실한가요? 제가 볼 땐 상위가 평균을 좀 많이 높여놨어요. 장 연봉 혹시 제 연봉이랑 많이 달라요, 이게. 어쨌든 그럼 돈은 해결됐으니 이제는 아반떼의 가격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가장 많이 팔리는 1.6 가솔린 아반떼의 가격을 보면 1,570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이건 수동 모델이라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거의 선택을 안 하실 거고, 결국 아반떼의 시작은 스마트 트림 1,717만 원부터 시작인데, 옵션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 아반떼에는 깡통 모델임에도 정방 충돌 방지 보조, 하력 유지 보조, 기본적인 안전 옵션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버튼 시동도 없고 15인치 스틸 휠의 직물 시트, 또 한참 멋내야 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15인치 스틸 휠은 못 참죠. 또 우리 피부가 직물 시트는 잘 안 받아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친구들한테 차 샀다고 자랑할 정도는 돼야 하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모던 트림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모던 트림의 가격이 1,948만 원. 아직은 시작가가 2천만 원을 안 넘겨서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도 17인치 알로이 휠은 기본이 아니어서 옵션으로 선택해주고, 그래도 신차 타는 티 정도 내야 하니까 10.25인치 내비, 이건 무조건 넣어야겠죠? 또 내비를 선택했으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정도는 완성해줘야 하니까 통합 디스플레이도 추가해주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안 넣으면 옛날 차 느낌 나는 벌브 타입 헤드램프이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는 필수겠죠? 이것도 추가하고, 보자, 현대 스마트 센스 1, 이건 뭐가 들었지? 흡수방 충돌 방지 보조, 이건 백미러 열심히 보면서 운전하면 되고, 후방 교초 충돌 방지 보조, 얘도 내가 주의 잘 살피면 되고, 안전 하차 경고, 이것도 내가 잘 말해주면 되고,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얘가 왜 여기 껴있지? 탑 앵고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여기 있구나. 이건 못 참죠. 추가해. 하이패스 시스템이나 ECM 룸미러 옵션은 나중에 차제로 달려고 하면 더 귀찮으니까 추가하고, 컴포트 1에는 동승석 통풍 시트, 또 내 등만 시원할 순 없으니까 옆자리에 탈 미래 여자친구를 위해 추가해줘야겠죠. 선택해주고, 컴포트 2는 뒷좌석 편의 옵션인데 뒷좌석까지 생각해줄 여유는 없으니까 선택 안하고, 플래티넘 플러스에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랑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이 정도는 제가 참을 수 있겠네요. 선택 안하고,
이야, 이 정도면은 합리적으로 잘 선택했죠. 자, 그럼 어디 저만의 아반떼가 완성됐으니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얼마 안 나왔겠지? 가격이 2,422만 원? 인스퍼레이션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취득세랑 부대 비용 더하면 2,595만 원인데요? 아, 저 진짜 필요한 것만 넣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 이럴 거면 차라리 인스퍼레이션 사는 게 이득이겠는데요? 이제 보니까 인스퍼레이션 모델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트림이었네요. 그래서 다들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는구나. 현대차 옵션지를 그렇게 뭐라 해놓고 저도 어쩔 수 없었네요. 인스퍼레이션에서 추가할 수 있는 건 썬루프랑 17인치 알로이 휠 딱 두 가지. 깔끔하네. 휠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이건 어차피 선택해야 되고,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붕 정도는 열려야겠죠. 사회초년생들이 또 신차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썬루프까지 추가하면 풀옵션 아반떼 완성.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네. 썬루프까지 추가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아, 그래도 뚜껑을 열려야죠. 이게 딱 열리는 이 느낌 있잖아요. 형님 차 뚜껑 열리나요? 안 열리죠. 버스 메스트로 워킹. 결국 사회초년생이 원하는 아반떼를 사기 위해서는 풀옵션을 사야 하는 건데, 가격만 한번 봐볼까요? 기본 차값 2,453만 원에 옵션은 73만 원. 이렇게 보니까 옵션이 되게 싸 보이죠? 결국은 2,526만 원 아반떼가 완성된 건데, 여기에 취득세랑 기타 부대 비용을 더해보면은 2,707만 원. 아반떼를 이 돈 주고 사야 하나 싶네요. 이 돈이면 소나타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2,700만 원짜리 아반떼를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월 납입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도 요즘엔 하도 카푸어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선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전액 활부 같은 건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1,000만 원 정도는 모으고 차를 사시던데. 아니에요, 피디님? 10만 원이요? 어떻게 가죠? 그러면 선 납입금 없이 시원하게 프라이브로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차량 가격이 2,526만 원을 36개월 프라이브로 사면 월에 72만 원. 근데 이것도 이율이 낮은 상품 기준이니까 보통 이 정도 상품으로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초년생분들은. 그래서 한 75만 원 정도? 그럼 한 달에 240 받으면서 75만 원이면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건데, 아무래도 프라이브는 부담이 좀 많이 되겠죠? 그럼 이번엔 선 납입금으로 1,000만 원 정도 넣어볼까요? 그럼 나머지 1,526만 원을 36개월 할부했을 때는 한 달에 44만 원 정도. 뭐 월 45만 원 정도면 어때요, 피디님? 한 달에 240 받는다고 쳤을 때. 세 한 번 더 내는 거죠. 아, 진짜. 아, 그래도 좀 부담된다. 부담되죠. 부담된다. 오케이. 그럼 12개월 추가해서 48개월로 늘려보면 한 달에 34만 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34만 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월 34만 원에 누릴 수 있는 내 차 장만이면 나쁘지 않다. 오케이. 또 이 소리 듣고 이 정도면 활부 기간에 맞춰서 4년 타고 차 바꾸면 되겠다 하는 초년생분들 무조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린 단지 차만 샀을 뿐이고요. 차만? 차가 공짜로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험도 들어야 하고 자동차세도 내야 하고 여기에 기름값까지. 20대 중후반 사회초년생이 첫 차로 보험을 들려면 아무리 그래도 15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겠죠. 물론 운전 경력이 좀 쌓이신 분들은 100만 원 초반대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럼 보험비만 한 달에 12만 5천 원. 여기에 아반떼의 배기량이 1598cc니까 1년치 자동차세는 29만 원 정도. 한 달에 2만 5천 원 정도? 그럼 보험이랑 자동차세만 15만 원 나오니까 월 납입금 34만 원에 더해보면 다시 50만 원 돈 깨지네요. 그런데 아직 한 발 남았죠. 여기에 기름값을 더해야죠. 그래도 아반떼의 공인연비가 리터당 14.9km니까 유류비 부담은 좀 덜하겠네요. 그럼 1년에 보통 15,000 정도 킬로 타니까 아니지. 그래도 또 첫 차 사면 이곳저곳 열심히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럼 2만 킬로라고 가정한다면 1년치 기름값만 216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걸 달로 계산해보면 18만 원이니까 결국 차값으로 월 34만 원에 보험, 세금, 기름값 정도만 따져도 벌써 한 달에 70만 원 정도는 나갈 생각을 해야 아반떼는 굴릴 수 있다. 야,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선 납입금 1,000만 원을 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브는 주변에 아반떼로 카푸어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상상도 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창 이런 글들이 많았잖아요. 연봉 2,000만 원이면 이거 사라, 4,000만 원이면 저거 사라. 근데 이게 말에 모순이 있는 게, 내가 연봉 2,000만 원을 벌어도 달에 나가는 고정 지출이 많지 않다면 뭐 차에 돈을 좀 더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연봉 4,000만 원을 받아도 달마다 나갈 고정 지출이 많다면 오히려 2,0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차에 돈을 쓸 여유가 더 없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 역시 사회초년생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긴 하지만 20대 분들 뿐만 아니라 30대, 40대는 물론 고연령대 분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아반떼 구매를 고려하시고 계실 수 있잖아요. 물론 오늘 나온 아반떼 월 70만 원이란 유지 비용은 제가 사회초년생분들의 첫 차에 대한 로망을 한껏 부풀려 풀옵션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충분히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보험 경력, 연간 키로수에 따라서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내가 아반떼 신차를 사면 유지 비용으로 이 정도쯤 나가겠구나 라고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는 돈이 아닌 용기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량 유지 비용이나 자동차와 관련한 것 중 뭐 아무거나 평소에 이게 좀 궁금했는데 하시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토포스트 인사이트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의 주차할 불이나 때마다 심하게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